안녕하세요. 시네시룰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집으로 가는 길, 용의자 X의 방은진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감독 방은진이고 배우로서 다시 재탄생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뭐지? 다른 날보다 환호가 좀 더 긴데요. 제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요. 레디 액션!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 100×100. 영화감독 100명이 100초 단편영화 100편을 만드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베테랑 감독부터 주목받는 신인 감독들이 함께하는데요. 백인의 감독들의 다채로운 시각과 개성을 엿볼 수 있는 100×100 프로젝트. 스윙키즈 써니의 강영철 감독을 시작으로 베개 하나! 정윤철 감독, 강윤성 감독, 이정향 감독, 방은진 감독 등 국내 유명 감독들의 100초 영화가 순차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한국 영화 대표 감독들을 무비빅스타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올해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서 100명의 감독들이 100초 단편 영화를 100편 제작했는데요.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런 얘기 그냥 쉽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초? 100편? 와, 이거 너무 100×100은 되겠는데 그 안에 난 들어갔구나.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고 그래서 뭘 찍지? 뭘 찍지?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강원 영상이 때문에 강원도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강원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다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도는 희니까 파도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겠다. 제목도 화이트 크러쉬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그 제목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강원 영상회를 하면서 서핑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잘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엄청 잘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나는 타고난 서퍼구나. 파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파도를 파도 같지 않게 담고 싶었고 바다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뀐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 제목을 붙이는 데는 굉장히 고민하지 않고 되게 즉각적으로 붙였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 작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이미지만으로 좀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이유도 좀 있으실까요? 그냥 되게 이미지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이라 그래서 의미를 너무 찾고 싶지는 않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그 의미가 그 마지막 장면의 이 발자국에서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의도는 그거였어요. 인어가 무트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인어에서 떨어진 비늘이 이렇게 턱턱 떨어져 있는 비늘을 여러 방식으로 만들었죠. 회를 쳐보고 껍데기도 벗겨보고 뭐 이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룩이. 그래서 좀 바꾸게 된 거죠. 오히려 시점을 바꿔서 그런 발자국이 찍혔는데 파도가 다시 지우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왔던 어떤 발자국들은 또다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시길 바라고. 네, 이번 순서는 주토피아 순서입니다. 감독님의 가장 최신작이죠. 2017년 개봉한 영화 메소드인데요. 시간 좀 지키자. 선배한테 인사 좀 하고. 이게 지금 월터에게 안기고 싶은 싱어의 움직임이냐고. 나는 정말 완벽하게 싱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터. 연극 속에서 한 겁니다. 이 영화는 연극을 통해 만난 배우 재하와 아이돌 스타 영우의 파격적인 교감을 그린 작품인데요. 중요한 도전이라고 하면 역시 박성웅 배우일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 주로 거친 캐릭터를 많이 연기해 오셨기 때문에 섬세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재하라는 역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박성웅 배우를 캐스팅하신 의도가 있으실까요? 모든 캐스팅이 되게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도 있고 그런데
누구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 전화 받았는데 나 성웅이랑 술 먹고 있어. 그래서 그럼 성웅이 스케줄 되나 좀 물어봐봐. PD한테 바로 시나리오를 출력해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3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도 자기한테 멜로나 이런 게 안 왔었는데 이게 딱 오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땡기네. 꺼줄게 딱 좋은 날씨나. 무대 밖에서 스캔들을 일으킨 이 재하와 영우가 야, 이 나와. 나와, 이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미친 거야? 애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월터와 싱어가 돼서 만나는 이 연극 장면이 정말 그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 좀 연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클라이막스는 그 무대잖아요. 그래서 찍는 방식부터 굉장히 고민했는데 불 켜! 소위 말하자면 영우라는 애가 메소드 연기로서 얘를 이기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난 완벽한 싱어였고 당신은 그냥 월터였네. 그리고 어떤 게 실제 연기고 어떤 게 아닌 걸 내뱉고 있는 거에 대한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고 촬영 중에 다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배우에게는 너무 분량이 많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박성우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누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거 이렇게 다 바꾸면 어떡하냐고. 원래 다 이 바닥이 다 그렇잖아. 촬영은 되게 어떤 식으로 한 줄 아세요? 촬영을 카메라를 들고 계속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자르니까 되게 묘한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찍게 되는데 편집할 때 아무것도 안 붙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연극은 진짜 연극처럼 찍어. 그래서 2번밖에 안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는 더 좀 사적인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 주시죠. 방은진 감독님은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 전도연 배우의 그런 어떤 감독과 배우로서의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배우 출신이다 보니 리딩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움직이면 감정이 달라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캐롤 원석을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You see? 코카인. 정말 마약인지 몰랐어요. 저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의 딸도 있고.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도 미리 얘기를 좀 하는 경우고 송정현을 너무 무겁게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본인이 혼자 굉장히 낯선 데에서 촬영하는 거에 대한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거를 잘 못 보담아준 거예요. 해외 촬영도 제가 3개월 다니면서 되게 타이트한 스케줄이었거든. 그런데 전도연이 아니었으면 그 촬영 일정에 공항 시간 하루 만에 12시간 안에 찍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지나가세요. 뭐 이게 됐을까?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연출이 보이는 영화는 절대 아니거든요. 해외 로케이션이 줄을 이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오를리 공항도 직접 또 섭외를 했고 또 실제 교도소에서 실제 재소자들이 또 연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계획하셨던 부분들인가요? 일단은 한국하고는 정반대야. 카리브해 어디 있는 섬이더라고. 멀어. 제가 만약에 뭐 오를리 공항을 고집했다고 한다 그러면 마르티니크라는 섬도 저는 못 가봤어요. PD가 다 카리브해 연안의 국가들을 다 가본 거죠. 이 영화가 참 사이즈가 애매해요. 가족 이야기 혹은 불평등함을 겪은 한 여인의 이야기, 곧 드라마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커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렇게 막 볼거리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트할 수밖에 없어요. 영화에서 아무래도 가장 극적인 장면은 정연이 이 성추행을 당할 뻔하다가 탈출을 해서 이 카리브해의 넓은 바다와 마주하는 장면 같은데요.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 영화의 실제 인물도 마찬가지고 송정연을 연기한 전도연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 바다를 처음 보는 느낌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전도연 씨한테 얘기한 게 이 지점이 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냐면 정연에게는 어떤 한순간의 치유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자연이 순간 하나 딱 주는 치유. 그러니까 그 바다를 가는 게 바다다가 아니잖아요. 저걸 봤는데 일단은 자연에 경도된 거고. 무작정 달리다가 마주하게 된. 그렇죠. 결국 그냥 바다를 느껴, 바다를 봐. 였어요. 앞으로 감독님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로 돌아오실지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조금 영화 외적인 일을 좀 너무 충실히 열심히 하다 보니 특히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죠. 1년 반. 1년 반. 몇 가지의 아이템, 그다음에 또 뭐 드라마 연출을 하려고 그렇게 작년부터 준비해 온 게 있고 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건 전쟁 영화를 꼭 찍고 싶어요. 또 여성 독립 투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먼 얘기고 일단은 닥치는 대로 해야죠.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고요. 또 무시무시한 음악까지 흐르니까 잔뜩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방은진 배우 겸 감독입니다. 그동안 감독만 해왔었다고 한다면 요즘 11년 만에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님의 자산 어버이입니다. 배우로서 여러분 만납니다. 끝! 아, 남어? 이거 재밌는데?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방은진 감독님과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방은진 감독의 영화들은 BTV에서 감상하세요.